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도쿄 시부야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12월 16일 오전 8시쯤 도쿄 신주쿠구의 한 교직원이 길가에서 인체 조직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12월 28일 오후 15시 10분 도쿄 시부야구에서 또 누군가가 한 주택가 근처에서 인체 조직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신주쿠와 시부야에서 발견한 인체 조직이 전부 미츠하시 유스케라는 남자라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시부야구에 있는 대형 외자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사건 당시 30세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신주쿠에 일본의 유명한 유흥가가 있어 그가 집단 싸움으로 숨지게 된 거로 추측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유스케의 아내 미츠하시 카오리의 행동이 아주 수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32세의 미츠하시 카오리는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이 12월 11일 아침에 집을 떠나 며칠 동안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하여 남편이 12월 12일 오전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카오리는 분명히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2007년 1월 10일 경찰은 카오리를 신문하여 그녀는 본인이 남편에게 한 짓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카오리의 진술에 따라 공원에서 유스케의 나머지 인체 조직을 찾게 되었는데요. 미츠하시 카오리는 원래 카와구치 카오리라고 하며 1974년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쇄회사를 운영했었는데 회사의 수익이 좋아 가족들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4인 가족이 함께 지냈었습니다. 카오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스튜어디스를 꿈꿔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고 학교에서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졸업 문장을 지을 때 나는 지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반드시 2배로 갚을 겁니다. 라고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카오리는 도쿄에 있는 화이트 릴리 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었는데요. 170cm의 키에 예쁜 헤어스타일을 하고 몸매도 아주 좋으며 또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름답게 생겨 인근 주민들과 그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오리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본인이 꿈꿔왔던 스튜어디스를 하지 못하고 파견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회사가 일본 버블 경제의 영향으로 2002년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미츠하시 유스케는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의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2001년 3월 대학을 졸업한 그는 법무법인에서 열심히 알바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02년 11월에 유스케는 소개팅에서 카오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키가 180cm가 된 유스케와 170cm의 카오리가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어 만난 지 2달 만에 동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서로의 부모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스케는 다이아몬드 반지 살 능력은 한데 돈을 모아 카오리에게 은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카오리와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지만 카오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카오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의 연봉이 겨우 300만엔, 하나로 약 2,668만원 정도밖에 안 돼 결혼한 후 카오리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해와 만약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반년 만인 2003년 가을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두 사람은 살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말다툼 후 절대 먼저 화해하자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카오리를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친구들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향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약속을 잡아 두 사람이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하였는데요. 생각 밖의 부부는 친구들 앞에서 또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스케는 부부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부부는 그에게 앨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005년 남편 유스케는 변호사 되는 꿈을 접고 시부야 지역의 대형 외자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회사에는 150명의 직원을 두고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었는데 유스케는 회사에서 분석가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들의 생활은 아주 좋아졌는데요. 부부는 월세가 20만 엔, 하나로 약 170만 원 정도가 되는 시부야 지역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스케의 연봉은 1,000만 엔, 하나로 8,900만 원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유명 브랜드의 옷과 주얼리를 구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은 카오리의 남편 유스케가 명문대에서 졸업하고 수입이 높으며 키가 큰 뛰어난 남자여서 카오리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전부 바람을 피웠는데 카오리는 1998년 12월에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혼자 세타가야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집세 내야 한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매달 16만 5천 엔, 하나로 약 14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남자는 카오리에게 현금을 줬었는데 나중에 카오리는 남자에게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그녀에게 연속 4년의 집세를 지불해줬습니다. 카오리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그 남자와의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남편 유스케는 새로운 일로 여유가 생기게 되자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는데 때로는 만취 상태에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있는 건 괜찮았지만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세게 때려 카오리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는데 추후 카오리도 계속 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카오리는 심지어 감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보호소에서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보호소에서 카오리는 직원에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직원은 그녀에게 앞으로 독립하기 위한 돈을 저축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카오리가 보호소에 갈 때마다 그녀의 남편 유스케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2006년 여름 그녀의 남편은 또 한 번 카오리를 구타하여 카오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혼할 때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써 살인탐정을 고용하여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카오리는 부모님에게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 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그와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12월 초에 카오리는 남편을 해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비디오 가게를 찾아가 사람을 해치는 영화들을 빌렸습니다. 12월 12일 새벽 4시쯤 남편은 또 술에 취해 귀가하여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카오리는 자는 남편을 대고 와인병으로 그를 쳤습니다. 사후 그녀는 숨진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아침을 하고 아침에 남편 회사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오늘 남편이 출근했나요? 그 사람 어제 집에 안 왔다. 연말 보너스를 빨리 받을 수 있냐?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는 유스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돈을 그녀에게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 유스케의 연말 상여금은 수백만 엔에 달했었습니다. 사후 카오리는 꽃집과 홈퍼니싱 매장을 방문하여 진흙 10봉지와 비닐시트 그리고 여러 도구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남편을 토막냈었는데 집안에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카오리는 내연남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남편과 같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며 그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12월 15일 오전 9시쯤 카오리는 경찰의 남편이
12월 11일 오전 9시에 출근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카오리에게 왜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신고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카오리는 그냥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남편이 며칠 정도 안 온 적이 있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유스케의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어보자 카오리는 남편이 전에 수술한 적이 있어 몸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건 카오리가 일부러 거짓말한 건데요. 남편은 수술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서 12월 16일 새벽까지 카오리는 택시를 타 남편의 상반신을 신주쿠구에 도로변에 버리고 또 카트로 남편의 하반부를 시부야 지역의 한 개인 주택 근처에 방치하였습니다. 12월 20일 카오리는 남편의 이불과 거실에 있는 소파 그리고 캐비닛에 있는 물건을 전부 처분한 후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불러 벽지와 바닥을 교체하였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은 그녀의 집에 도착한 후 이상해하며 이거 아직 새 거인데 꼭 교체해야 하나? 라고 물었는데 카오리는 그냥 바꿔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오리의 집은 새 벽지로 교체되었고 원래의 바닥에 새로운 바닥을 깔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오리는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카오리는 남편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2007년 1월 4일 그녀는 빨간 자국이 묻은 매트리스를 고향인 니가타현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 시멘트 2봉지를 구입했었는데 어디에 쓰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스케 친구들은 그의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카오리는 상대방이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될까봐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열고 강아지가 생리 중이어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유스케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 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카오리는 남편인 척하며 걱정 끼쳐서 미안해. 정말 모두 볼 면목이 없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남편의 핸드폰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연초에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야. 라는 문자를 보내고 남편의 휴대폰을 폐기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의 DNA와 유스케 어머니의 DNA를 대조하여 유스케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경찰은 카오리에게 신주쿠와 시부야에서 발견된 남성이 당신의 남편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카오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07년 1월 10일 오후 경찰은 카오리를 정식적으로 체포하였습니다. 1월 11일 경찰은 카오리의 집으로 가 수사하기 시작하여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세탁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오리의 옷은 전부 바닥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스케의 부모와 또 그와 카오리의 바람을 피운 상대도 모두 재판에 증언하게 되어 그 당시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의 엘리트 부부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카오리가 체포되었을 때 두 사람의 통장에는 5만엔 하나로 약 44만 원만 남았는데 유스케는 갚지 못한 빚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카오리는 결국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미츠아시 부부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영화 다크사이드 오브 더 라이트가 개봉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